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대표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정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다 확신하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네. 또 외교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양쪽을 다 겸비한 총리, 그중에서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얼굴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총리,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삼박자를 다 갖춘 후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박자 갖춘 후보라도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통과 자신 있으십니까? 뭐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네. 출석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만약에 뭐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당이 110석밖에 안 되니까 네. 어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뭐 무책임하게 무작정 그냥 발목 잡기 하는 형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뭐 사실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분이신데요.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교 통상교섭, 그러니까 무역 관련이죠. 무역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고, 네.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고, 또 이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주미 대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그동안의 경력을 비춰보면 이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2007년에 그 총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네. 2007년 일단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열린우리당이 붕괴가 되면서 여소야대 전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국에서도 야당이 국무총리로 척하받아 해서 통과시켰던 분이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예전에 그 인사권 자체가 잘못되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 인사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반대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청문회를 철저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그 이후 공직 퇴임 이후에 상당히 거액의 18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고문료라든지 민간 법률 회사에서의 역할, 그 커다란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저희 당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네. 다만 검증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딴지 걸게 하는 그것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이분이 공직을 퇴직한 것이 2012년인데요. 예. 그 후에 지금 이게 그동안 김현장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김현장에서 이게 18억 공무원이 받았다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일일이 조사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액수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고액이죠. 우리 국민들 그렇죠. 볼 때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 사람이 이 후보자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연령 또 가지고 있는 전문성,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아마 반영해서 했겠죠. 했던 활동들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해외의 자본이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결격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아마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판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 법조인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법률 지식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이 아닌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표님 말씀처럼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관여했다면 그건 전관예우 내지는 현직에 대한 어떤 알선 정도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비판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국무총리를 했다, 뭐 또 아니면 장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법률사무소에서 무슨 로비를 하죠? 법률사무소가 법률 업무라 그러면 네. 판사나 뭐 저기 검사, 법원, 검찰을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인데 네. 아니 장관을 했거나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이 법원하고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네. 김앤장이라는 데가 뭐 제가 거기에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소송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각종 그 해외 자본들의 국내 투자 또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네. 시장 그럴 경우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규제 조치라든지 그 네.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문성은 법률가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가가 경제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김앤장이라는 데서 법률사무소로 해서 예. 무슨 소송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편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구체적인 부분은 대표님도 확인은 해보진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이해를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조기에 대표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합의 추대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아마 내일 하루 후보 접수를 받는데요. 네. 아직 후보 접수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등록을 할지 또 실제로 끝까지 어떻게 후보 경쟁할지는 지금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은 들어보면 한 2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접수를 이제 받아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원내대표 선거는 그야말로 의원들이 유권자가 돼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선을 할 때도 있고 네. 또 추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선을 하더라도 좋은 것이고 또 합의 추대를 하더라도 좋은 것이고 네. 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했는데 다음엔 한번 직접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죠. 정치적 격변기의 원내대표 국민의힘 잘 이끌어주셨고 결국 대선 승리까지 이끌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로서의 소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이 너무 험난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국민 행복한 나라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